그런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미 시작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시장, 당 시장의 발언인데요.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법정 증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런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묻습니다. 전 성남시 주거환경 과장에게 용도 변경이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루어졌냐? 국토부 누구에게도 전화 받거나 내용 들은 바가 없다. 이건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재판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뭐 여러 개 받고 있어서 참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시겠지만 가장 지금 일찍 시작돼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게 바로 그 공직선거법상의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 허위사실로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내가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과는 상관없이 그 관련된 게 바로 백현동 비리 사건과 관련돼서 김인섭 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그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이 발언 진술을 하면 이게 유죄가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나와서 한 진술은 그 자체로 굉장히 상당히 강력한 법정 진술력을 갖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성남시에서 당시 일을 처리했던 담당 과장 또는 현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나와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런 협박 편지를 받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철저하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전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국토부 협박 그리고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떤 그런 자기의 죄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은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불리한 증언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너무 강하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식의 아무튼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공직선거법 재판도 좀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내야 될 텐데 일단 지지부진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고 성남시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의 얘기 용도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은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는데 당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검찰의 조사 내용, 진술이 아니라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술이 어디서 나왔냐면 김인섭 씨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선거법 재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백현동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런 증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 재판 지난해 9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지금 보면 김문기 씨 정도만 끝나고 백현동은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50일 동안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뭐 회복한다 그러면서 50일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요, 저는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본인이 분명하게 명시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 국토교통부를 협박을 받았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근데 지금 공무원들 증언은 뭐예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어요. 지금 국토부 증언도 뭐죠? 전혀 그런 적 없었다. 왜냐? 이거는 성남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거 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에 안 나오는 이유가 결국 이런 증언들 때문에 나오게 되면 이거 뭐 더 이상 무슨 논쟁의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왜냐 지금 김문기 씨만 하더라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백현동 진행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법관의 판단이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백현동 문제에 대한 이 허위 여부는 다른 재판의 어떤 백현동 사건과는 달리 예. 그것만 딱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죠. 협박했는 누가 했냐 그러면 밝게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럼 협박한 사람 이야기해야 될 거고 직무유기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 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왜 재판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더군다나 강제 규정을 어기고 6개월 안에 1심 나와 강제 규정을 어기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이렇게 진행 중인 뭐 이재명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 법정 증언 말고도 사실 내일과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2번이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따로 기소하는 게 정적 죽이기 아니냐. 민주당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예. 근데 이미 오늘이 10월 16일이고 내일도 대장동 재판 주 2회인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설지 안 나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달력에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단식하고 회복하느라고 이런 사정을 들어서 재판 기일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재판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에 따르는 여론이나 특혜 시비를 우려해서 더 이상 기일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예정했던 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선거법 재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 선거법은 통상 그 3심까지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심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이 너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좀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재판상의 쟁점을 만들고 또 증거 조사를 요구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게 내년 그 총선 전까지 과연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게 하나의 관측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 1심 결과가 내년 총선 전에 나오고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다면 예. 어쨌든 총선 앞두고 굉장한 악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심 결과가 최종 3심까지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지난 대선 때 보존받은 비용을 민주당이 다 반환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년 총선 이후로 1심 선고를 미루려고 하는데 워낙 재판이 장기화돼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연내에는 아니어도 내년 총선 전에 1심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시간 20분 만에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재판이 끝났는데 재판부가 분명히 이번에는 9시간 가까이 진행하겠다 예고된 상태인데 실제로 지금 이 대장동 첫 재판 말고도 지난번에는 또 국감을 이유로 재판에 안 나섰다가 또 국감에조차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설전 변호사님, 네. 그 국감에도 왜 안 나왔냐? 그럼 재판에 둘 중 하나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걷고 활동하는 게 좀 불편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일 대장동 재판도 이재명 대표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은 나가시지 않을까요? 이게 재판을 물론 형사재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만은 우리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걸석 재판을 진행을 했거든요.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방어권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의사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지난 영장 재판에서도 방어만 해달라고 이런 방어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방어에 대한 어떠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한 저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난 그 불출석이라든지 국감 불출석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민수 대변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건강상의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네. 저희 뉴스탑 트레스 금요일에 얘기했던 게 네, 네.
오전에는 재판에 국감 이후로 안 나갔는데 네. 국감에 또 안 나와서 그럼 그 오전 사이에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라는 겁니까? 네, 한민수 대변인은? 나오려고는 하셨었는데 예. 국감 출석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뭐 되돌아갔다라는 의미고요. 뭐 더 이상 뭐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분명히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수행 대변인 하시니까 한민수 대변인이 그래서 저는 내일 아마 재판부터는 저는 출석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감도 저는 가급적이면 출석해서 의정 활동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주당 패널 분들이 혹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 그래도 나올 것 같은데 또 안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은 진교훈 후보 유세 때는 갔고 그럼요. 재판을 안 갔고 국감 안 갔고 내일 재판이 또 관건이어서 그 건강 문제를 얘기를 하고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선택적 건강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장 실질 심사 때도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가서 9시간 가까이 앉아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나간 정말 몇십 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읍소했다는 게 나왔었고 그리고 진교훈 후보 관련해서는 유세장까지 가서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만 그렇게 뭐 썩 건강 상태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유세했고 올라가서 또 그 연설할 만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재판정에는 몸이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국감을 핑계를 했는데 국감장은 또 안 가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와서는 권치승 수석 대변인이 하는 말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 당무 복귀가 좀 미뤄질 것 같다. 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어떤 경우 그런 자리는 자기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좀 불리하다 싶은 자리는 건강상의 이유, 단식 회복이라고 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좀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선택적 건강 상태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국감장 이해 안 가는 게 국감장에 못 갔다는 것은 국감장에 가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설명하는 게 건강 상태 안 좋다고 하면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영장 실질심사도 앉아서 9시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감장은 앉아 있는 거예요. 서서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앉아서라도 본인에게 돌아올 그 발언 시간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근데 그때는 또 안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건지 국민들은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봤는데 과연 지금의 상태는 어떤 건지 정말 국민들 앞에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며칠 안에 다시 이제 정상적인 당무 복귀가 되겠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대장동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또 이렇게 한다니까 정말 재판장에 나와서 어떻게 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너무 말이 바뀌고 앞과 뒤가 다른 듯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저로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하나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이 네. 변호사니까 변호사도 했었으니까 그럼 여러 지금 최근에 그 정치적 흐름, 정국이 본인에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어쨌든 재판도 이렇게 뭐 보이콧하는 거 아니냐 혹은 고의적으로 지연 작전을 펴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 지연이 가장 큰 우선적 원칙이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 대선 후보 그리고 지금 당대표를 쓰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합니다만 이미 성남시장 할 때나 그전부터 전과 사법이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법적으로 재판을 임해서 재판에서 뭐 유죄 판결 받고 또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고 이런 식의 사법부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이용한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그 방식은요. 예. 대한민국 어느 보다도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을 많이 받아본 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정색하면서 하시는 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 일정을 깜짝 지연시키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합리적인 방법과 합법적인 절차는 누구보다 빠삭하신 분이라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뭐 정치 의견을 떠나서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그건 저희는 이제 있는 그대로 저희가 보도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재판 리스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어서 보시면 수원지검에서 최근에 전담팀까지 꾸린 법인 같은 유용 의혹,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그리고 정재동 의혹까지 이게 뭐 다 재판에 넘겨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게 꽤 많네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정치인들 올해 뭐 이게 수사하는 거 검찰 수사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는 분은 참 처음인 것 같아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꽤 많은 사건과 관련인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측 시각은 이게 정치 검찰의 어떤 이 의도적인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본인의 인허가 건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 덧붙여 나온 사건들이 많아요.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김혜경 씨만 관련돼 있다가 또 이 제보자가 그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했다라는 거 하고 또 거기에 또 쪼개기 후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정자동 호텔 관련된 그 문제라든지 뭐 예. 등등이 글쎄요 이게 과연 그냥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일까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게 다 편법과 불법이 얽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저는 지금의 재판 과정을 보면 예전에 그 축구할 때 침대 축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드러내로서 계속 지연하는 거. 뭐 그거는 비슷한 연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단지 뭐 아무리 그 민주당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건을 검찰이 소설을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검찰이 이렇게 따로 기소하는 거, 쪼개기 기소를 정적 죽이기, 지금 국면이 여권에게 불리하니까 이런 기소 작전을 쓰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발과 주장인데요. 내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지 말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